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는데요. 2017년 1회 기사 문제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는데요. 자, 100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중에 한 80문제 정도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바로 그 본 문제가 맞습니다. 우리 교재에 다 실려 있었던 문제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토대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색함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아는데 못 푸는 그런 현상이 아마 처음에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이제 점점 줄여서 이거 나왔던 거네 풀어버려야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위생학 개론 1번부터 시작되는데 산업 피로에 대한 대책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맞는 것이에요.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되고 1번 커피, 홍차, 엽차 그리고 비타민 B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공급한다. 때때로 괜찮다고 그랬죠. 우리가 커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홍차나 뭐 카페인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피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번 내용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비타민 B1이 특히나 근육의 손실을 보충해 줌으로써 피로 회복에 굉장히 효능이 좋았고요. 그럼 2, 3, 4번 틀리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한 번 피로한 후 장시간 휴식하는 것이 휴식 시간을 여러 번으로 나누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반대로 됐죠. 여러 번 나누어 쉬는 게 더 좋다고 그랬어요. 한 번 장시간 쉬는 것보다. 3번 움직이는 작업은 피로를 가중시킴으로 될수록 정적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가만히 그냥 있는 작업들은 굉장히 부담을 줘요. 신체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작업.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됐죠. 정적인 작업을 동적인 작업으로 전환을 해야 피로가 좀 덜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체 리듬의 적응을 위하여 야간 근무는 연속으로 7일 이상을 진짜 죽습니다. 사람 죽어요. 최대 해봐야 얼마죠? 3일 이상 해야 된다라는 거 해서 1번에 1번이 맞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하는 행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1번에 보면 좀 틀렸는데요.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시킨다. 이거 여러분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냥 쉽게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오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어떠한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일단 작업을 먼저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는 중지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병원에 후송을 한다던가 그러한 대책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하고 중지시킨 게 아니라 이러한 위험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중지시킨 후에 그 다음에 후 보고 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1번이 좀 틀렸죠. 좋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정상 작업력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 자, 정상 작업력은 뭐였냐면 앉아서 요 팔, 그러니까 여기로 가지고 우리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정상 작업력이었고 최대 작업력은 이 팔 전체를 사용해서 닿을 수 있는 이 영역이 최대 작업 영역이었죠. 그러면 정상은 여기를 쓰니까 하박 또는 전박을 뻗쳐서 닿는 작업 영역 이렇게 해야 적합하겠죠. 1번이 되는 거고요. 상지를 뻗는다. 그럼 요거는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스트레스 관리 방안 중에 여기에 좀 주목하셔야 되겠네요. 조직적 차원의 대응책.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적 차원도 있었고 또는 개인적 차원의 대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는 개인적 차원일 확률이 높아요. 자, 보니까 1번 직무 재설계. 혼자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 차원에서 대응해 줘야 되는 거고요. 2번 적절한 시간 관리. 요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시간 관리라는 거는 직무할 때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 그리고 직무 후에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서 피로를 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 관리는 요거는 조직적보다 개인적인 차원에 가깝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입자상 물질의 농도평가에서 2회 이상 측정한 단시간 시간가중 평균 기준값. 아하, 여기 지금 단시간 시간가중 평균 기준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STE를 얘기하고요.
STEL에서 노출 기준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1일 4회 초과할 때고요. 15분 이상 연속 초과될 때고요. 노출과 노출 사이 간격이 1시간 이내일 때 이 세 가지는 적합한데 넓이가 30평방미 거의 이런 내용 없어요. 그래서 4번으로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 등 금지 대상 물질이 아닌 것. 자, 요거는 우리가 법률 그 파트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한 10매까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자, 황린 엄금입니다. 청성면, 갈성면 엄금이에요. 디클로로 벤지딘과 그염. 자, 위험하긴 하지만 얘는 엄금 정도는 아니죠. 해서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4니트로 디페닐과 그염 얘도 해당하는 물질이 되겠죠. 해서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7번 가겠습니다. 에틸벤젠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작업 시간이 9시간일 때 허용 기준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보정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OSHA 보정 방법하고 브리프 앤 스칼라 보정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두 보정된 허용 기준치 간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다 구해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OSHA에 의한 보정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보정된 허용 기준 OSHA로 구할 때는 좀 간단하죠? 우리가 TLV 곱하기 실제로 작업한 시간 분의 8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8시간.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작업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면은 4시간보다 더 작업했으니까 측정된 농도는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쪽으로 보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6시간만 작업했다고 하면은 8시간보다 적게 했는데도 그만큼 나왔으니까 더 높아지는 쪽으로 보정이 돼야 되는 거죠. 해서 자, TLV가 지금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 몇 시간 했죠? 9시간이다 보니까 9분의 8 해서 요거 계산해주면 88.8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게 구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브리프 앤 스칼라 식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브리프 앤 스칼라 식으로 보정된 허용 기준 한번 구해보니까요. 얘도 이제 TLV에다가 뭘 곱하냐면은 RF라는 걸 곱하는데 RF가 자, 얘도 이제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정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RF는 H분의 8 곱하기 16분의 24 마이너스 H 이렇게 됩니다. 해서 이 16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휴식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 8은 작업 시간 대비 실제 기준 작업 시간인데 실제 작업 시간 얼마니? 그래서 얼마만큼 실제 그 휴식 시간이 침해받았니? 원래 기준 휴식 시간은 8시간인데 24-8이니까 실제 휴식 시간은 얼마 됐니? 요게 RF입니다. 해서 구해주면 여기가 9죠. 곱하기 16분의 24-9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요거 계산해 보니까요. 얘가 0.8333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TLV 한번 보정을 해보면 곱하기 0.8333 이렇게 되겠죠. 해서 뭐 암산으로 해도 나오겠네요. 83.33 ppm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차이 구하겠습니다. 자, 88.89 마이너스 83.33 요만큼이 차이가 되겠죠. 해서 계산기로 눌러보면요. 예, 한 5.56 정도. 해서 답에 있나요? 5.6 정도 나오죠. 해서 4번으로 여러분들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만하시죠? 8번.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사고력을 요하지는 않지만 이 식을 외우는 게 관건이 되는 거고요. 8번 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가 아닌 것.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좀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진단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래서 1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보니까 방직 공장의 면분진 발생 공정에서 측정한 공기 중 면분진 농도가 2시간은 2.5, 3시간은 1.8,
또 3시간은 2.6이 나왔대요. 해당 공정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환산값은 약 얼마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TWA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TWA는 기준 시간이 얼마가 됐냐면 8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그 농도에다가 시간을 보정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원래 식을 써보면은 C1에 T1, C2에 T2, 땡땡땡땡, CN에 TN 이렇게 되는데 자,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8분의 지금 첫 번째 2시간 기준이 2.5 곱하기 2시간이고 그 다음에 1.8 곱하기 3시간이고 이 시간의 총합이 8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 곱하기 3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TWA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2.28mg/세 세제곱미터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실 등 실내 환경에 대한 공기질 개선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1번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좋네요. 2번 실내 오염원을 제어한다. 좋죠. 오염원을 제어를 하는 거. 3번 창문 개방 등에 따른 실외 공기 환기량을 증대시킨다.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차선책입니다. 적절한 환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실내 환경의 공기질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는 실내의 원천적인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원천적인 거를 제거하고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조화 시설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돌린다던가 공기청정기 또는 실내 오염원 자체를 줄인다던가 오염물질 발생 물질을 그걸 이제 다른 물질로 대체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뭐 대체 뭐 제거 이런 방법은 괜찮은데 지금 실외 공기는 이거 차선책이 되고요. 특히나 실외 공기가 더 안 좋은 농도가 들어올 확률도 있고 그리고 뭐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은 이제 차선책이 된다라는 거 3번으로 찾아주시는 게 적합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미국 산업위생학술원 AAIH 에서 채택한 윤리강령 중에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해당되는 게 4번 되겠죠. 궁극적으로 기업주와 고객보다 근로자의 건강보호가 먼저라는 거. 그게 그 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자, 이 문제 좀 괜찮았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업장에 지금 종업원 수하고 자 1년 동안 작업했는데 지금 재해가 일어난 게 1급장에 1명, 12급장에 11명이 일어났대요. 자, 그랬을 때 이 강도율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강도율 문제는 사실 보통 간단하게 좀 해결되는데 이 문제는 좀 문제 중에서 많이 꽈어요. 꽈서 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전혀 뭐 헷갈릴 게 없습니다. 일단은 강도율 개념을 좀 짚어보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연 총 근로시간 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근로 손실일수가 들어가요. 그리고 강도율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1000을 곱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도수율은요. 100만 곱한다는 거. 그거 항상 구분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천인 공로알롬 하면서 뭐 이 강도 이런 천인 공로알롬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자, 근로시간수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연 근로시간수 자, 연 근로시간수는 지금 70명 기준으로 해서 70명이 며칠 동안 근무를 했냐면 290일 근무했고요. 하루에 몇 시간으로 보냐면 아무 말도 없기 때문에 몇 시간 봐야죠? 하루에?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290일 동안 8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이 계산기로 다 눌러보면 16만
400 이렇게 좀 산출이 되겠습니다. 16만 2,400. 자, 연 근로 시간이 16만 2,400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 손실일수 이거 구해보겠습니다. 근로 손실일수는 지금 표에서 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어려운 경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오면 그 교환에 나와 있는 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 이거 외워두는 게 좋아요. 특히나 뭐 1에서 3급 그리고 뭐 4, 5급까지는 좀 외울 필요 있고, 요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1급 장애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해당하는 거는 1급 장애하고 그 다음에 12급 장애가 있는데 1급 장애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1급 한 분 있으면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이 일어나는 거고, 플러스 12급 장애, 그러니까 한 분당 200일씩인데 12분이 있으니까 12분이 있으니까 요 합친 만큼의 근로손실이 일어나겠죠. 자, 해서 쭉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12급 장애가 11분이죠. 큰일 날 뻔했네. 자, 해서 쭉 다 더해보니까 요게 9,7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9,700일에 이제 손실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 근로시간 수가 16만 2,400이고 근로 손실일 수가 9,700이에요. 여기에 강도율이니까 1000을 곱하겠습니다. 해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요, 얘가 59.73 이렇게 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9.7이 있네요.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RMR, 작업대사량을 계산하는 방법. 일단 작업대사량은 가장 간단하게 구해지는 게 작업대사량을 기초대사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번하고 2번이 의견이 갈립니다. 작업대사량은 기초대사량으로 나누는 건 1번인데 2번에 기초대사량을 작업대사량으로 나눠요? 그럼 누구는 한 명 거짓말인데 2번이 거짓말이 되겠죠. 뒤집어졌습니다. 2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업대사량은 사실 작업시 열량 소비량을 안정시 열량 소비량으로 뺀 거기 때문에 3번으로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사량과 비례하는 게 산소 소비량이기 때문에 산소 소비량으로 대사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4번도 적합하겠습니다. 2번이 틀리고요. 14번. 자,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될 때 얼마만큼의 황자수가 증가되는지. 이게 뭐였죠?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그 노출 요인에 의해서 얼만큼 증가된다? 기여 위험도가 되겠죠. 요거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적용되는 원리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지금 보면 기능성의 원리, 중요도 원리, 사용빈도의 원리는 세 가지 사용하는 원리인데 독립성의 원리 이런 건 없어요. 해서 4번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위생 역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맞는 것.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송면 군 사망. 뭐 때문에 사망했죠? 나비 아니라 이거 수은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원진 레이온은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이다. 레이온, 이황화탄소. 레이온이 비스코스 섬유공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황화탄소 중독. 맞네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죠. 그럼 2번이 맞고 3번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정도관리 제도 도입한 거 어딥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산업안전공단이죠. 그렇죠? 거기서 한 거기 때문에 틀리고. 4번 보건복지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제정 및 공포를 했다. 자, 이 법은 누가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리고 제정을 했어요? 고용노동부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그것들을 이제 준수하기 위해 우리의 자격증이 나온 겁니다. 산업위생 관리 기사 산업기사가. 그래서 틀리니까 2번만 맞겠네요.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각 개인의 육체적 작업 능력 PWC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자, PWC는 기본적으로 뭘로 결정이 되냐면 심폐기능을 갖다가 기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하고 운동선수하고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심폐기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심폐기능에 관련된 그 인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 그럼 대사 정도
심폐기능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호흡기계 활동 당연히 심폐기능하고 관련이 있겠고 소화기계 이거는 심폐기능과 관련이 없죠. 완전 우리가 구분되는 게 심폐기능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폐 관련이 호흡기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흡기 관련이니까 대사 정도 호흡기계 관련 그리고 순환기계 안에도 이제 폐에서 산소가 순환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계 틀리겠습니다. 18번으로 갈게요. 산업피로의 발생 현상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1번 생체 내 조절 기능의 변화 2번 생체 내 생리대사의 물리화학적 변화 그다음 3번 물질 대사에 의한 피로물질의 체내 축적 4번 산소와 영양소 등의 에너지원 발생 증가 피로의 발생 현상과 관계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발생이 되는 것들은 1번, 2번, 3번 때문에 피로가 발생하는데 4번 에너지원이 생기는데 피로가 늘어난다? 오히려 반대죠. 이게 모자라 가지고 생기는 게 피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산소가 좀 부족하면 뭐가 쌓입니까? 젖산이 축적이 되면서 이 분해가 좀 안 되고 그러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걸 배웠었어요.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9번 산업위생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 지금 3번에 보면은 유해한 작업 환경 및 조건으로 발생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이거는 의학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위생학, 산업위생이 아니라 의학이 된다는 거. 우리는 그 작업 공정에서 그거를 평가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측정하고 해가지고 결국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20번으로 갈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기준 대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교묘하게 지금 틀린 게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2번에 보시면 1브로모프로판이 있어요. 쟤는 유해물질이긴 하지만 허용기준 대상 물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허용기준 대상 물질에 있는 애 누구죠?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2브로모프로판. 얘 뭘로 유명한 애입니까? 얘 생식독성으로 아주 유명한 애예요. 특히나 남자한테. 사실 남녀 불문하고 다 위험하지만 특히나 남자한테 생식독성에 유발하는 애가 2브로모프로판이었습니다.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위생 측정 및 평가 갈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21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분해능 죄송합니다. 거꾸로 됐네요. GC. 자, GC 분석에서 분해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자, 4번에 보면은 바로 답이 보이네요. 분리관의 길이는 최대한 길수록 그 분리되는 정도가 잘 보이다 보니까 분해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지 잘 평가되고 얼마나 들었는지 평가가 잘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4번 되겠고 길이를 길게 할수록 분해능이 높아지고 자 22번 가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측정치가 5, 10, 15, 15, 20, 5, 7, 6, 9, 6 등의 10개래요. 그랬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귀찮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왜냐면은 자 표준 편차가 이거 하나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준 편차 우리가 뭐 SD로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시그마로도 표현하는데 SD로 할게요. 이제 SD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루트 전체의 개수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 측정값 A1 마이너스 평균을 빼는데 여기서 평균은 기하 평균입니까? 산술입니까? 산술 평균 해준다는 거고 제곱 플러스 A2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땡땡 AN의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 만들어주는데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물론 이거 기억 안 나면 그냥 둘 다 해보면 되는데 자 뭐였냐면 전체의 개수를 나눌 때 개수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뭘로 했냐면 그냥 n으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10개로 그냥 나누고 개수가 좀 적다, 비교적 적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개수가 너무 많으면 빼나 안 빼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귀찮게 그냥 뺄 거 없이 그대로 그냥 n으로 하고요.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뭐 5개, 6개, 10개 뭐 이렇게 소규모면 1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뺄까요, 말까요? 지금은 빼주는 게 더 정확한 지금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빼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식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5 마이너스.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네요. 급했습니다, 제가. 자, 평균, 산술 평균. 전체 10개인데 5 플러스, 10 플러스, 15 플러스, 15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넘어가네. 5 플러스, 7 플러스, 6 플러스, 9 플러스 6 맞나요? 1, 2, 3, 4, 5, 7, 8, 9, 10개 됐네요. 그렇죠? 얘네들을 이제 10으로 딱 해서 평균을 나눠주면은 평균을 만들어주면 요거 얼마 나오냐면 8.8 나온대요. 자, 이렇게 해서 산술 평균을 먼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을게요. 5 마이너스 8.8 여기에 제곱 플러스 여기 10 마이너스 8.8 여기에 제곱 플러스 15 마이너스 8.8 할 수 있을까요? 뒤에 쭉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15 마이너스 8.8 선생님 다 안 쓰세요? 이제 칠판이 좀 모자라.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시죠? 다른 문제 또 빨리 푸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쭉 다 넣고 몇 개로 나눕니까? 10 마이너스 1로 해갖고 쭉 여기 마지막이 이제 6 마이너스 뭐 8.8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제곱까지 쭉 넣어가지고 계산기로 딱 눌러주면 이 계산기 누를 때 잘 누르셔야 돼요. 차분하게 잘 누르셔갖고 값을 구하면 얘가 3.76 이렇게 딱 나온답니다. 해서 4번으로 답을 산출할 수가 있겠고요. 자, 23번 우리 빨리빨리 가야 돼요. 한강에 50문제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불가능에 지금 도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쭉 빨리 가보겠습니다. 23번 시료 측정 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에 피크와는 전혀 관계없는 피크가 크로마토그램에 때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유령 피크라고 한대요. 그래서 유령 피크는 왜 나타나는가? 그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는데 유령 피크라는 건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자, 이게 분리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검출기가 있습니다. 검출될 때 여기 농도가 삑 나오면 되는 건데 자, 뭐냐면 지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농도값이 쭉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이유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잔여물이 남아있다가 한번 나오는 경우 또는 여기 오염물질이 증발이 안 되다가 온도가 올라가서 증발돼서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 또는 뭐 여기가 자체가 오염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 3번에 보니까 운방기체 캐리어가스가 오염됐다. 캐리어가스는 무슨 역할이죠? 계속 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가스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아주는 애입니다. 베이스를 깔아주는 애가 오염됐다. 그러면 한 번에 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운방기체 자체가 오염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크로마토그래프는 이런 베이스 라인에서 농도가 나올 때 삑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베이스 라인 자체가 올라가겠죠. 해서 지금 얘는 유령 피크 발생 원인이 아니라 3번은 베이스 라인이 흐트러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